안티에이징에 있어서 정말 핵심 중에 하나가 음식인 것 같아요. 일단 홍콩의 그 55세 그 형님, 그 형님도 그걸 강조했더라고요. 먹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보다는 정말 확실히 먹는 거에 있어서 오염된 푸드를 많이 먹더라고요. 거기다가 심지어 식습관가 좋지 않다면 정말 몸이 급격히 세포가 망가지고 노화가 진행되고 질병이 시작되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지열의 코멘터리입니다. 다시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PD님? 오늘 제가 최근에 55살인데 모델도 하시면서 사진작가도 하시는데 몸도 좋으시고 거의 30대처럼 보이는 사진작가분 사진을 봤어요. 아, 저도 봤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시죠. 맞아요.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그래서 사실 제가 딱 보고 든 생각이 사실 원장님도 77년생이고 48살 이거 막 나 얘기하기 있어? 아, 나 오늘 피곤한데 이거 큰일 났네. 다크서클 올라왔는데. 그래서 곧 신이신데 네. 사실 제가 원장님 처음 봤을 때 되게 동안이시고 약간 30대라고 해도 아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또 요새 전 세계적으로 되게 노화를 늙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안티에이징.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이 갖고 계신 그런 동안 관리 팁들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원장님의 어떤 생활 습관, 루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PD님이 공개해버렸지만 저는 이제 77년생이잖아요. 뱀띠. 만으로 47세인 이제 대한민국 이제 중년 남자인데 한 40살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늙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별로 없었는데 47, 올해 48, 좀 있으면 3개월 뒤에 49이네? 이렇게 되니까 제 자신이 이제 점점 이제 몸이 노화가 진행되고 머리도 하얘지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이제 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특히 또 이제 병원 일이 점점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또 의사들이 또 노화가 빠르거든요. 이게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많이. 우리나라 의사들이요 대부분 중노동이에요.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 좀 노화가 빠른 편이기도 하고 대학병원에 대부분 과장급들이 제 나이대가 많아서 가끔 보면 아주 그냥 백발이 성성한 친구들도 요즘 많아요. 그래서 저도 1, 2년 전부터 이 노화에 대해서 좀 고민하기 시작했고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도 이제 조금씩은 바꾸기 시작했는데 보통 제 루틴을 말씀드리면 좀 오래되긴 했는데 지금 헬스 시작한 지는 20년 넘었는데 그렇다고 뭐 김종국 형님이나 유명하신 분처럼 막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아침에 운동을 좀 합니다. 보통 한 6시 좀 넘게 일어나서 그냥 아파트 안에 붙어있는 조그만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하고 할 때는 우리 흔히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 유산소는 이제 좀 시간이 여유가 좀 있을 때는 러닝을 좀 하고요. 시간이 없을 때는 크로스핏 같은 걸 좀 동작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저는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안 받거든요. 근데 뭐 인턴 때, 레지던트 때 너무 바쁠 때는 일주일에 뭐 2-3번, 한두 번 하기도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 패턴을 오랫동안 유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이 끝나면 샤워하고 집에 와서 이제 아침을 먹는데 10년 전부터 아침 식단을 저는 이제 밥을 안 먹어요. 빵이나 쌀밥 같은 탄수화물은 안 먹고 보통 제가 이제 즐겨 먹는 거는 거의 똑같은데 그 닭가슴살과 토마토, 달걀, 브로콜리 이런 거 한 번에 가볍게 볶아요. 소금 간은 안 하고. 왜냐면 냉동 가슴살이 대부분 이렇게 염장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거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시력을 좀 많이 쓰니까 이제 블루베리랑 당근을 제가 저 꼬맹이 때 당근 진짜 싫어했는데 요즘 당근 매니아가 됐어요. 당근 꼭 반 개 이상은 같이 갈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당근 갈아서 먹고 이거 먹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커피 한 잔. 커피를 안 먹으면 좋은데 커피를 저는 이제 좀 몸에 좀 받는 편인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잔 정도 먹습니다. 많이 먹진 않아요. 요즘 몇 년 전부터 하루에 텀블러로 한 잔 정도만 딱 먹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오전에 보통 먹어요. 오후에 12시 넘어가지 안 먹고. 점심은 보통 제가 도시락을 오래 쌌었는데 요즘은 이제 직원들과 같이 이제 여기 병원 이전하면서 지하에서 같이 먹는데 이제 조금 우리 실장님이 되게 좀 좋은 도시락 업체를 좀 발굴하셔가지고 거기서 좀 건강하게 먹는 편이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갑자기 집밥을 좀 먹는데 저녁을 좀 최대한 좀 무겁게 먹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코골이랑 무호흡이 좀 있는데 코골이 무호흡이 뭐냐면 잘 때 몸에 산소가 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잘 때 산소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저산소 상태, 산소 포화도가 수면 다운 검사를 제 걸 했더니 85%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췌장 무호흡 시간, 숨을 안 쉬는 시간이 한 37초인가 40초인가 나왔어요.
그 시간 또 숨 안 쉬어. 근데 그거를 1시간에 한 15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제가 계속 그냥 저도 귀찮기도 하고 관리를 안 했는데, 한 좀 1년 남짓 전부터 이제 잘 때 양압기를 써요. 그렇게 했더니 한 6개월 좀 지나니까 확실히 머리가 예전보다 좀 맑아지고 에너지가 더 돋는 느낌? 그런 것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좀 줄이기도 했어요. 알코올을 원래부터 그렇게 먹진 않았는데 한번 먹으면 또 많이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한 1, 2년 전부터는 나이가 들면서 주량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 술을 조금 덜 먹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저녁에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반주로 이렇게 뭐 맥주나 와인 한잔 하면서 밥 먹었는데 요즘 좀 많이 줄였고, 술을 줄였더니 좀 놀라운 게 체지방이 좀 많이 빠졌어요. 확실히 술과 이 체지방은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안티에이징에 있어서 정말 핵심 중에 하나가 음식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홍콩의 그 55세 그 형님, 그 형님도 그걸 강조했더라고요. 먹는 거 중요하다.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제 학회를 다녔는데 정말 먹거리가 안전한 게 없어. 다 정말 뭐 육류든 해산물이든 안에 중금속 너무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생활용품 휴지 이런 거에도 환경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보다는 정말 한 10년, 20년 전보다 확실히 먹는 거에 있어서 오염된 푸드를 많이 먹더라고요. 거기다가 심지어 식습관과 좋지 않다면 정말 몸이 급격히 세포가 망가지고 노화가 진행되고 질병이 시작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 하자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스턴트 있잖아요. 아니면 뭐 즉석 요리, 편의점에 팔고 있는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설탕, 이런 것들을 좀 안 먹으면 좋고, 너무 기름지고 튀긴 요리들 있죠. 그런 것들, 너무 맵고 자극적인 것들, 사실 그런 것부터 좀 줄여 나가시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나. 좀 건강한 음식을 적절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건 정말 조금만 검색해봐도 뭐 몸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자기한테 잘 맞는 음식 재료들을 골라서 가급적이면 좀 음식을 좀 가려서 먹는 거가 저는 사실 항노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는 것들은 사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전 사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잘 엄선해서 뭐 집에서 요리를 해 먹던, 아니면 뭐 요즘 또 그렇게 막 배달 음식 중에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조금 노력을 하고 서칭을 해서 그런 좋은 재료들을 쓰는 음식집을 선별해서 거기서 좀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음식이 중요하다. 다시마 강조. 물도 좀 자주 드셔야 되는데, 마시는 물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제 학교에서 좀 충격받았던 게, 우리가 자주 먹는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 아니면 이렇게 큰 정수기, 거기서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더라고요. 물도 따서, 페트병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이런 텀블러 이런 데에다가 좀 따라서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물 한번 페트병 땄으면 좀 바로바로 먹거나 옮겨놔야지, 거기 한참 놔두고 먹으면 안에서 물도 오염되고 환경 오염도 계속 나오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좀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한 1리터, 2리터 정도는 저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4리터, 5리터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또 물이 몸에 전해질이라든지 심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너무 무턱대고 많이 드시는 것도 사실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양제를 드실 때 중요한 거는 내 몸에 필요한 걸 드시는 겁니다. 누가 요즘은 이게 유행이야,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하는 그 영양제들도 많은데, 그게 꼭 나한테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환자분들한테 오시면 항상 먼저 영양제를 물어보시면 검사부터 좀 하자고 말씀드려요. 뭐 혈액 검사든 유기산 검사든 검사를 좀 해서 실제로 내 몸이 부족한 영양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한 알이든 열 알이든 부족하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때도 사실 뭐 제품도 잘 선택해야죠. 너무 그것도 많은 영양제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시중 영양제들이 뭐 성분 막 써 있잖아요. 그게 지켜지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제품도 잘 선택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냐, 사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머리를 좀 많이 쓰고 좀 스트레스가 많은 이잖아요. 저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소변 검사를, 유기산 검사를 보는데, 비타민 B는 모든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작용 중에 있어서 정말 양념처럼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비타민 B 복합체죠. 그거를 쭉 먹어요. 비타민 B 컴플렉스는 거의 대부분 부족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게 신경 전달 물질에도 되게 중요한 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숙면을 취하거나 잠을 잘 자고 이런 데서 좀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B 복합군 영양제도 좀 추천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눈 영양제, 비타민 A 위주의 눈 영양제도 좀 먹고요. 아연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 마그네슘도 요즘 부족한 분이 많거든요. 마그네슘도 모든 대사 작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서 그런 것도 먹고 있고요. 지금은 안 먹는데, 작년에 제가 부신 호르몬 수치가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부신 호르몬 영양제도 먹었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장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 관련 그런 걸 좀 먹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다는 거는 그 부신 호르몬 영양제. 부신 호르몬은 호르몬의 왕이에요. 부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DHEA라는 성분인데 이게 부족해지면 부신 호르몬도 못 만들거든요. 검사해서 내가 평소에 스트레스가 높거나 좀 몸이 좀 힘들고 만성 피로가 있고 막 몸에 자꾸 염증이 나시는 분들은 검사해 보면 부신 호르몬 수치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영양제를 좀 추천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생활 패턴 중요한데 그런 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실은 그 마인드, 정신 건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다들 다 바쁘잖아요. 바쁘고 스트레스 많고 너무 생각할 것도 많고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가수분 크러쉬라고 유명한 가수분이 멍 때리기 뭐 이런 대회에서 1등 하시는 영상 본 적이 있거든요. 뇌가 좀 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티에이징 있어서 자꾸 뇌가 계속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좀 나이를 들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명상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가끔 기도를 좀 그렇게 드리는 편이긴 한데 아무 생각 없이 뇌를 가끔씩 쉬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정신 건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이에요. 수면의 질. 잘 때 우리가 사실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잖아요. 그 인생의 3분의 1 수면 시간에 푹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예민한 편이라서 밤에 좀 깊이 못 자고 자주 깨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제가 뭐 양압기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그게 뇌를 좀 쉬어주는 일이거든요. 그게 되게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그 머리가 좀 무겁고 막 이런 거를 만성 두통, 뭔가 피로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건데 저는 그것도 한번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항노화와 수면이 뭐가 관련이 있다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습관의 핵심 키워드는요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적절한 운동은 꼭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꼭 하시라. 운동의 강도는 그래도 심장이 이 정도까지 운동하셔야 된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중요합니다.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좀 일정해야 돼요. 너무 생활 패턴이 6시에 일어나든 7시에 일어나든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좀 일정해야 된다. 수면 시간은 꼭 7시간에서 8시간 이상은 주무시라. 음식이 정말 중요한데 피해야 될 음식, 설탕, 그 정제된, 가공된 탄수화물, 당 제품은 웬만하면 안 됐으면 좋겠다. 사실 원장님 좀 궁금한 게 사실 저도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한 번씩 생각나잖아요. 뭐 약간 배달 음식이라든지 기름지고 이런 음식들이 생각나면은 다 드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약간 참으시나요? 이게 정말 웃긴 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안 받아. 자극적인 게 먹잖아요? 그럼 다음 화장실에서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거의 못 먹어요. 양념이 강한 거는 한 1년 전부터는 거의 먹으면 바로 이 장이 안 좋아지니까 본의 아니게 안 먹게 됐는데 사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좀 젊잖아요. 젊을 때는 뭘 먹어도 사실 이렇게 우리가 몸이 좀 버텨주기 때문에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망가지는 겁니다. 55세 홍콩 형님을 생각하시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확립한다면 사실은 뭐 동안은 뭐 기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피디님이 너무 실망하시는데. 아니 근데 그 실제 저도 요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게 나이 들수록 좋아하는 음식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로 바뀌어요. 영양제 먹는 건 좋은데 그냥 막 먹지 마시고 누가 좋다고 먹는 거 아닙니다. 일단 검사를 먼저 하세요. 내 몸이 뭐가 부족한지를 보고 그거에 맞는 영양제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한 알이든 열 알이든. 정신 건강은 가끔 뇌를 쉬어주는 게 좋다. 멍 때리는 거 사실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정신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숙면이다. 인생의 3분의 1은 수면입니다. 그 수면 시간 인생 3분의 1이라도 푹 주무시고 잘 주무시면 뇌가 건강해지고 잡념이 없어지면 안 늙어요.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 추천 몇 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부끄러운데 피부 관리를 따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1년 전부터 저희 건물 6층에 이제 에스테틱 스파가 있거든요. 뷰티 피부 관리도 해주고 뭐 마사지도 할 수 있는 거기서 제가 1,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관리를 받습니다. 이렇게 피부 관리도 좀 받고 그래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피부 관리가 근데 그것도 사실 너무 뻔한 얘기인데 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햇빛 보실 땐 꼭 선크림 바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피부 관리는 한 달에 한두 번이든 두세 번이든 좀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면 좋다. 근데 피부 관리만 받는데 피부가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몸의 면역 상태라든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피부로 드러나거든요. 피부가 자꾸 뒤집어지고 막 가렵고 두드러기 나시는데 그거를 피부과에서만 해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 안쪽에 있는 면역 시스템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안 좋으신 분들은 피부도 안 좋아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기능의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병원에서 면역도 좀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피부 관리하시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동안의 포인트에서 내가 이건 또 팁인데 패션도 중요하다. 너무 나이가 들수록 너무 보수적으로
정석으로 옷을 입지 마시고 조금 자기의 체형과 자기의 잘 어울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안경 소품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사복 입으면 좀 동안으로 보인다는 얘기 가끔 듣는데 모자도 쓰고 좀 옷도 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원장님 직접 쇼핑을 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입는 옷은 제가 다 쇼핑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저희 아내분한테 이제 컨펌을 좀 받긴 하는데 아내도 요즘은 제 취향을 많이 인정합니다. 예전에는 비웃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집는 옷들이 괜찮대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렇게 조화롭게 입어요. 그리고 사실 모든 패션의 완성은 몸매. 그래서 운동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재미없는 코 얘기만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오셔서 동안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재밌는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카메라가 커지니까 제가 약간 얘기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요 동안 시리즈는 다음번에도 또 추가적으로 또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 건 제 바람이고 PD님이 들어줘야 되겠지? 그리고 사실 또 안티에이징 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면 안티에이징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너무 재밌는 주제 동안, 안티에이징, 항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재밌는 얘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정말 뭐 코 얘기 말고도 다른 다양한 주제로 얘기 나누고 싶어요. 물론 제가 너무 견식도 짧고 뭐 지식도 없긴 하지만 혹시 저희 채널에서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랑 뭐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피디님과 상의해서 더 재밌는 주제로 많이 여러분을 찾아뵐 거고요. 지금까지 박치열의 코멘터리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